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전통 문화축제인 동충단 문화제. 이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중기 문신, 송중기 선생부터 우암 송시열 선생의 업적, 그리고 흥경 공연까지 펼쳐졌는데요. 그 현장에 박인숙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 역사공원에서 개최된 전통 문화축제인 동춘당 문화제의 첫 번째 행사는 동춘당 송중길 선생을 기리는 유교식 제례인 숭모 제례였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큰 선비였던 송중길 선생이 학문을 논하고 후학을 양성했던 동춘당이란 별당 앞에서 옛 모습 그대로 제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은은한 제례악 연주와 함께 제간들은 먼저 깨끗한 정수에 손을 씻고 3번 절을 올린 다음 단상의 위패 앞에서는 제주를 올립니다. 이곳 동춘당 건물의 현판은 선생의 가까운 친척 관계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이며 이 건물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단아한 조선시대의 건축물입니다. 동춘당 송준길 선생은 17세기 해덕이 배출한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연의 한 분이십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에 문묘에 배향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춘당 선생의 유학사적 위상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동춘당 선생께서는 학문뿐만 아니라 그 인품의 훌륭함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과 회덕향교가 주관하는 동춘당 문화제는 늘 봄이란 부제로 진행되었으며 숭모 제례를 시작으로 종일 다채로운 행사들로 이어졌습니다. 350년 전에 이곳 송촌에서 살다 가신 동춘당 송중길 선생님을 기리는 역사문화 축제로 금년이 26번째 개최하는 겁니다. 근데 전국에 이렇게 봐도 역사적 인물 그 장소에서는 축제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만 있고, 그래서 큰 대축제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제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후 6시부터는 문정공 시호 봉송 행렬이 시작되었는데 조선 숙종 때 송중길 선생이 문정이란 시호가 적힌 교지를 받들어 온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했고 송촌 내거리에서 펼치는 농악과 무용에 시민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는 동춘당 원형마당에서 줄타기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줄타기 인간문화제 김대균의 묘기에 관중들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동춘당 문화제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동춘당 건물 앞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마당 극패 우금치의 서사극으로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마당극 공연이었습니다. 서늘한 밤공기에도 많은 관중들은 이 서사극에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에 있는 여행 문화학교 산책에서는 매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책의 날 토크 콘서트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장용자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기한 마술과 저글링에 어린이들이 환호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스윙 댄스에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에 있는 여행문화학교 산책에서는 매월 11일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행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3년 차고요. 그리고 금강과 대청호의 진심으로 이야기꾼과 길라잡이와 여기에서 행복한 꿈을 꾸는 그런 꿈들을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로컬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산책의 날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대청호의 환경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주 오름 여행과 스윙 댄스라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름은 누구나 쉽게 남녀노소 정상까지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또 그 오름을 안내하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해설도 해드리고 멋진 그런 추억을 남겨드리는 로컬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댄서가 굉장히 많이 붐이 역시 일으켜지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폭넓은 스윙 라이프가 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들과도 함께 즐기는 아티스트의 저글링과 풍선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이 이어져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캠핑장에 오니까 제일 재미있었어요. 마술쇼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용을 받아서 참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지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특별한 여행을 만들고 그것을 대중화하는 것도 지역 또는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연 제목은 이제 저글링하고 마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이런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어릿광대의 꿈입니다. 어릿광대가 이제 공연을 하는데 거리에 버려진 화분을 보고 그 화분을 위해서 화분이 꽃피게끔 하기 위해서 화분을 위한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글링, 마술, 풍선, 그래서 약간의 벌룬까지, 버블까지 합쳐진 약간 퍼포먼스, 종합 퍼포먼스적인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도 의외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연은 가족 단위로 보시면 참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의 여행 문화도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이야기를 찾아 여행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로컬 여행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장현자입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는 관저마을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관저마을의 다양한 역사뿐 아니라 전시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승수 시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관저마을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관저마을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저마을이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고 관저마을 역사관이 문을 열 수 있게 된 관계자의 설명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 삶이 이랬구나.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의 덕이구나. 그런 것도 느껴볼 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세월이 지나면 옛것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학생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어른들이 오시면은 이거 옛날에 내가 본 건데 이런 거 내가 얘가 옛날에 사용도 해봤는데 하고 옛날 추억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옛날 것이 참 소중한 거구나. 지금 내가 쓰는 것도 잘 좀 보관을 해둬야 되겠다. 버리지 말고 그런 교훈을 받아가지 않겠어요? 대동여 지도에서부터 지역의 지도를 보면서 현재의 관저지구 변천사도 볼 수 있었으며 2019년도 기준 세대수와 인구 현황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우리나라 농촌에서 사용했던 도구들과 우리 생활에서 쓰였던 식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현 사회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쓰고 있는 휴대폰은 과거의 기기들로부터 발전되어진 것을 전시물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저마을 역사관 아키비스트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은 회원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미디어 교육을 받고 SNS에도 홍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해서 저희 역사관에 있는 전시품을 기록해서 유튜브 같은 데 좀 올려주고요. 또 여기에 사람들이 오시면은 약간 도슨트 활동으로 그런 부분을 아키비스트 회원들이 하고 있고, 이제 외로운 노인분들, 그분들에게 생애에 대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영상이나 책자로 보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영상 교육을 마치고 나면 관저마을 역사관 기록이라든지 이런 전시, 안내, 사진 등등 영상으로 잘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아키비스트 활동을 하면서 관저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시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영상 제작을 배우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관저마을 역사관에 관저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영상 배우고 나면은요, 마을 분들 인터뷰도 하게 될 거고요. 기록물도 이제 자료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겨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일 할 겁니다. 과거 우리 생활에서 쓰여졌던 물품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조상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면서 현대 사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제13회 새마을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전 유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최병성 시민기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에서는 지난달 유림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을 맞이하여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시장을 비롯해 5개구 구청장과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많은 시민과 새마을 가족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마을운동자에 대한 표창과 한마음 단합 경기대회 등으로 성황리 열렸습니다. 오늘이 새마을 창립 5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13회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봉사활동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뜻해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이 유림광장에서 개최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의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윤모 대전시 새마을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된 국민운동이라며 지난 4월 20일 중앙기념식에서 대전시 새마을회가 전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와 교육부분 최우수 등 2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알았다며 새마을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선언한 한편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공감대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13회 새마을 기념식을 맞이하여 오늘 유림공원에서 저희 동구가 다 함께 참석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분야의 문고가 화합을 하여 앞으로 봉사활동 하는데 참여하여 오늘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각기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올해 13번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1970년대 농촌의 근대화와 우리나라의 빈곤한 농경사회에서 근현대 국가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기에 새마을운동의 중요성과 새마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기념식 후에는
공원 곳곳에 각 구별로 마련된 부스에 새마을 가족이 모여 새마을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참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마을 사업 소개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도 있었으며, 또한 본부석 중앙무대에서는 자전거를 비롯해 무선 청소기와 온열 안마기, 전자레인지 등 많은 상품을 진열해 놓고 경품권 추첨을 하느라 분주하였으며, 또한 새마을 가족의 단합과 협동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도 진행이 됐는데요. 참가자 모두가 신나고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이들도 한층 즐거웠습니다. 여기는 새마을 창립주년 53주년을 맞이해서 제13회 새마을의 날입니다. 오늘 표창도 있어서 제가 표창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봉사를 한 20여 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날도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를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림공원에서 열린 제13차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새마을운동연합회가 주관하여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새마을 정신이 계속해서 개성 발전할 수 있도록 새마을 가족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CNB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장에 조재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대전 증구 안영동에 있는 효월드의 효문화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 증구협의회가 주최하는 가족과 함께 꽃 피우는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족 30여 명을 초청하여 친교장이 되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족평화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또한 여러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으로 국내 국민과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을 통해 가까이 하면서 서로 간 문화적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익히고, 또 자녀들하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적응이라든지 문화예술도 즐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전 행사에 이어서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카카오 열매의 씨앗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 초콜릿의 원료가 된다는데요. 먼저 파베 초콜릿 만들기를 합니다. 파베 초콜릿은 생크림과 섞은 초콜릿을 틀에 부어 굳혀서 만드는 초콜릿을 말하는데요. 이때 초콜릿이 광택이 나고 잘 굳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필요한데요. 이 온도 조절 작업을 템버링이라 합니다. 48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29도에 맞춰줄 거예요. 몇 도? 29도. 네. 그리고 나서 1도를 올려줄 거예요. 그럼 몇 도가 되죠? 30도가 되죠? 이 초콜릿은 29도 갔다가 30도 왔을 때 그 딱 30도에서만 이렇게 깨끗하게 굳어요. 페르석을 풀에 불고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위에 견과류를 얹어서 영양 간식용으로 만드는 망디앙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피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원두를 분쇄하고 거름 장치에 거름 종이를 끼우고 커피 추출하는 과정에 진지하고도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추출한 커피의 맛을 음미하고 빵과 같이 시식을 하면서 만족해합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견과류를 첨가하여 후식이나 간식으로 먹는 아가포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각자 가족에게 주려고 정성을 다해 만든 초콜릿과 커피를 포장한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을 모시고 오는 문화체험을 갖게 됐습니다. 문화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한국민과의 거리감을 이질감을 또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가 무사히 잘 마무리돼서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0만 명 시대가 열렸다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4.9%에 해당합니다.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는데요. 미국이나 호주처럼 다민족 국가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각종 사회단체가 도우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이들의 복지, 교육, 법률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고 이웃 사촌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기회의 땅 대한민국이 돼야 영원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